자, 우리 책에서 그때 우리가 133쪽까지 진도를 나갔고 그 뒤에 134쪽, 135쪽이 연수 문제인데요. 135쪽에 있는 연수 문제들 중에 몇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서 우리 역함수와 합성함수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135쪽을 펴주시고 135쪽에 124번부터 좀 볼게요. 자, 이 124번 문제에서는 사실 뭐 요것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요거 구하는 거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문제에서는 이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 g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니? g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gx의 역함수 요거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평소에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는 그냥 그 y는으로 쓴 다음에 x는으로 정리하고 xy 자리 바꾸면 끝나잖아.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고민되는 게 좀 있죠. 뭐가 고민돼? 범위가 고민되지, 그치? 범위가 고민돼요. 그런데 이 범위가 고민이 될 때는 있잖아. 그걸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역함수 구하기에서 1번은 x는 뭐뭐뭐뭐로 정리하세요 였고요. 2번은 x랑 y랑 자리를 바꾸세요 였고요. 그리고 3번에서 하나 더 썼죠. 역함수를 구하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자리를 바꾼다 그랬어. 그죠? 정의역과 치역의 자리를 바꾼다. 정의역과 치역이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이 정의역과 치역이 자리를 바꾸는 것을 이용해서 g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생각해봐. x가 25보다 작아요는 얘를 적용할 수 있는 정의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의 치역을 한번 생각해봐. x가 25보다 작으면 2x의 값은 얼마보다 작은 거야? 50보다 작은 거지. 그래서 x가 25보다 작아요 하고 같이 움직이는 범위가 뭐냐면 y가 50보다 작아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니? x가 25보다 작으면 2x의 범위는 50보다 작아요니까. 마찬가지로 x가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5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죠. 그 5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얘랑 같이 움직이는 y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2x라는 친구의 역함수를 생각해봐요. 2x면은 y는 2x인 거니까 서연아 얘의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니? x는 2분의 1y 아니야? 그죠? 그럼 xy 자리 바꾸면은 y는 2분의 1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g 역함수의 위에 줄은 2분의 1x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x의 범위를 쓸 때 이건 역함수잖아. 그럼 이거는 역함수의 정의역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쓰면 안 되고 이걸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x, y 자리 바꿨다 생각하면은 x가 50보다 작아요가 이 친구의 범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역함수 구해봐. 자, 강여가 이렇게 생겼어. 얘의 역함수 구하면 뭘까? x는 y 플러스 25. y. 이게 넘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넘겼는데. 플러스 25. 그러면은 x, y 자리 바꾸면 y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25. 자, 그래서 여기는 x-25라고 써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범위는 어떻게 써야 돼? 그치? 요 치역이었던 것이 여기서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x는 5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범위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 y값의 범위, 치역을 찾아서 그 치역을 이용해서 다시 정의역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어서 오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봐 얘들아. 요거 계산하는 건 뭐 쉽죠, 그죠? g 역함수 찾아놨으니까. 자, 계산해서 답 찾아보세요.
네, 답은 129죠. 요거 G 역함수 40. 승우야, 이게 얼마 나왔어? 이게 이제 20이요. 그쵸, 얘가 20 나왔고, 그럼 F20 120. 120. 그치? 그 다음에 G40은 얼마고? G40은 이제 65. 65. 그 다음에 F 역함수 65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65가 되느냐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얼마 나요? 이제 그게 9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더하면 129. 서현이 답 나왔어?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좀 볼게요. 125번 문제. 자, 125번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쓱 읽다 보면은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쵸? 휘재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그렇지. 1대1 대응. 그래서 역함수를 갖는다 하면은 승우야 뭐라고? 방금 말했잖아. 역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뭐라고? 방금 말했잖아 휘재가. 휘재야 뭐라 그랬어? 1대1.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바로 1대1 대응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게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봅시다. 2가 지금 경계선이죠. 이렇게 x는 2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a가 요거 요 녀석은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영역으로 표시하면 이렇게가 되겠죠. x가 2보다 작은 영역 여기 그려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그래프는 x가 2보다 클 때니까 여기에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고 그릴게요. 여기 x에 2 넣어보면 얼마 나와? 2 넣어보면 6 나오죠. 그러면 2,6 지점에서 여기 2,6 지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때 이쪽 영역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1대1 대응이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2,b예요. 그치? 근데 정연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경계선에서 끊어지면 돼, 안 돼? 끊어지면 안 되지. 이어져야 되지. 근데 이 경계선에서 얘가 2,6을 지나갔잖아요. 그럼 얘도 어때야 돼? 당연히 2,6을 지나가야 돼. 근데 마침 꼭지점이 2,b래요. 그럼 이 값은 알려준 거네. 그치? 이거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얘가 6일 수밖에 없죠. 얘가 6이고 꼭지점이 2,6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강혁이 기억나죠? 가로선 그어가지고 두 번 만나면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무조건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는 거잖아.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이 a 값이 얼마란 얘기? 양수란 얘기. 그치? 그래서 자, b 값은 6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a 값은 양수니까 0보다만 크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라 그랬고 정수 조건도 있어요. 그러면 요 범위를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를 얘기하면 되겠지. 1. 그래서 1, 6 해가지고 답은 7. 그쵸?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바로 캐치하시고 그래프를 가지고 1대1 대응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129번 해볼게요. 129번. 자, 129번도 역함수 단원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 fx하고 그 역함수 fx와 그 역함수에 대해서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실근이면 뭘까? 실근?
이 자리에 앉아. 계속 기회요? 그렇지. 계속. 서서 들으면 아예 안 돼, 안 돼. 네. 센터가 비면 안 되지. 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fx와 gx가 교점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fx와 gx의 교점에 대한 질문인데 gx가 지금 역함수니까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35쪽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똑같이 설명했어. 요거의 교점을 찾을 때 수호야, 네. 계산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라고 생각해라? y는 fx랑 y는 x. 그쵸. y는 fx와 y는 x. 그러니까 이렇게 45도짜리 직선 그놈의 교점을 찾는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시작을 이렇게 해야죠. 요 fx하고 y는 x,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하고 x,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지. 정연아, 이거 교점 찾는 식 알죠? X 왼쪽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거랑 같다라고 놓는 것이 얘와 얘의 교점을 찾는 식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자, 요렇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서 이 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면 되는 거죠.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그죠? 그럼 여기 실근을 갖도록 하려면 이제 얘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판별식. 그치.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2분의 1 있으면 불편하니까 2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친구의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1-2a죠.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2a를 이렇게 넘겨주시고 2로 나누면 a는 뭐가 될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풀고 나서 약간 찜찜함이 남지 않니? 개운하니? 딱 문제를 딱 풀고 나서 좋아, 완벽해, 이게 답이야 이런 확신이 들어요? 드는구나 다. 다 그런 확신이 들어? 아니 근데 이거 답에 영향이 없을까? 이거?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확인한 이 과정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반영을 한 건가요? 아니요. 반영하지 않은 거지. 네. 그치? 반영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 2차 함수 자체와 이렇게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자체와 y는 x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을 지금 확인한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으면 사실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절반을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애랑 얘랑의 교점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체크를 좀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범위에 제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 과정만 딱 보고서 답은 이거야 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친구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에서 절반이 지금 날아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여기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y는 x라는 직선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자, y는 x가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이때 이 y는 x라는 직선과 요 fx라는 애가 자, a 값은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커지면 그래프 위로 올라가는 거고 a가 작아지면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있죠. 이렇게 이런 순간을 우리 뭐 한다 그러지? 접한다 그러잖아. 그럼 접하는 순간은 어떻게 확인하죠? 그죠? 요 2차 함수랑 요 직선의 판별식이,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인 거잖아. 근데 이미 우리는 판별식 써봤죠?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을 써봐가지고 나온 게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서 a가 2분의 1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접하는 순간에서부터 a 값이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무리 아래로 내려가도 여기까지 내려가도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만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봐도 2분의 1보다 a 값이 더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요 놈과 요 놈은 한 번 이상 만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아까 구한 요 범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체크하면 좋겠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숙제할 때 136쪽은 패스하셔도 돼요. 실력업은 뺄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유리식으로 가서 유리식에서 많이는 아니고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오늘은 이제 교재 마무리 안 된 거랑 1, 20제 마무리 안 된 거랑 요런 거를 끝낼 시간을 조금 줄게요. 진도 나간 다음에. 자, 138쪽에 유리식으로 가보면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다항식. 다항식이 뭐가 있지? 뭐 그냥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게 다 다항식이죠. 그런 식들에다가 추가로 분수식. 여기서 말하는 분수식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는 분수식에 포함시켜야 될까? 다항식에 포함시켜야 될까? 이건 다항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식이라는 거는 분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x가 어디 있는, 그지? x가 분모에 있는 뭐 이런 걸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보지 않았거든. 우린 주로 다항식만 배웠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모에 x가 있는 이런 애들까지 우리가 같이 포함시켜서 유리식이라고 하고 주로 이 분수식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는 배워볼 겁니다. 분수식은 분수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도 다 분수의 성질 아니야? 분수는 원래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잖아. 나눠도 되고. 그래서 분수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사칙연산하는 것도 분수의 사칙연산과 동일하죠. 덧셈이나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통분이 돼야지, 그치? 통분 시켜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면 되고, 곱할 때는 어떻게 해?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나눌 때는 대부분 나누기를 어떻게 해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뒤집어가지고 분모끼리 분자끼리 이렇게 하죠. 그냥 분수를 계산하는 그 방식대로 분수식을 다루면 되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수를 다룰 때 조금 복잡한 모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 1, 2, 3, 4번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1번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예요.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요런 느낌이야. 옛날에 여러분 그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런 분수 만나면 다 어떻게 해요? 그치? 이거를 가분수라 부르죠. 이걸 가분수라 불러. 가분수를 만나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꿨죠.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였니? 12를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찾아가지고 바꿨죠. 12를 3으로 나눠보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요? 3과 3분의 2 이렇게 쓰죠. 그쵸? 근데 이제 3과 3분의 2라는 건 사실 3 더하기 3분의 2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우리한테 뭐 x-1분의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뭐 이런 식을 주어졌어. 그러면 이런 식을 마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처럼 차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뭐 해보면 돼? 나눠보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걸로 나눌 때 뭐 직접 나눗셈 해도 되지만 이거는 뭐가 가능한 상태예요? 조립제법이 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1, 3, 1을 조립제법해서 1로 하면 좀 더 편하겠지. 그럼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면
더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몫이 뭐예요? 몫이 x 플러스 4가 몫이고 나머지가 5인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아까도 몫을 앞에다 꺼내놓고 나머지를 분자에 남겨놨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지금도 x 플러스 4라는 애를 앞에다 써놓고 더하기 뒤에다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1분의 5. 그렇지. x 마이너스 1분의 나머지 5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초딩 때 대분수 바꿨던 그런 개념으로 이 분수식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나면 그럼 다른 애들이랑 계산하기 좀 편해져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4개 이상의 유리식의 계산인데 설명을 읽어보면 4개 이상의 유리식의 계산은 계산 과정이 간단해지도록 적당히 묶으래. 적당히 묶으라는 게 어떻게 묶으라는 거야 이게? 떨어지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2번에 보면 자 이게 지금 분수 4개짜리잖아요. 이 4개를 적당히 묶으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거 2개를 묶어가지고 통분한다고 생각해봐.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통분하게 되면은 분자가 몇 차식이 될까요? 1차식이 되죠. 여러분 해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통분하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자 분자하면은 얘가 여기 곱해주고 얘가 여기 곱해주는 거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분자가 2x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분자가 1차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랑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걸 통분하면 그러면은 요거 분해 자 x 플러스 2가 얘한테 여기 1한테 곱해지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x가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죠? x 사라져. 그럼 분자가 뭐가 돼? 상수항. 그치? 1이라는 상수항이 되죠. 1 맞아? 1이라는 상수항이 돼. 그럼 아무래도 분자가 1차식인 것보다는 분자가 상수인 게 그 이후에 계산하기가 어떨까?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적당히 묶으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분자가 좀 간단해지는 그런 조합으로 둘씩 짝지어서 우선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실전에서 좀 경험을 해보면 되고 자, 요 1, 2, 3, 4번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으면 몇 번일까? 3번이에요. 3번. 3번은 너무 중요해서 이름도 있어. 이런 식을 뭐라 그러죠? 부분분수 공식이라고 합니다. 부분분수. 그래서 옛날에 아마 공부했던 게 기억이 좀 날 거야. 자, 이렇게 생긴 a 곱하기 b분의 1 두 개의 식이 분모에서 곱해져 있는 형태 이런 애를 만났을 때 얘를 항상 우리는 b 빼기 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부분분수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바꿔줘 얘들아. 여기가 꼭 1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뭐 k라는 상수가 붙어 있다면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될까? 여기만 k로 바꾸면 끝이에요. 이 안에 거는 안 건드려야 돼.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 k면 k다. 여기다가 이렇게 k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세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뭐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어. x제곱 플러스 3x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어.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럼 혜원아, 이 분모에 있는 식을 뭐 할 수 있지? x로 묶을 수 있죠. x로 묶으면은 x 괄호 x 플러스 3 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a와 b가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야? x가 a가 되는 거고, 그렇지? 얘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라 그러면 b 빼기 a 초록색 빼기 빨강색이죠. 뭐가 남을까? 요거 저거 빼면 3 남죠? 3. 그리고 여기 위에 상수 3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3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는 뭐가 있을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 오겠죠. 그쵸? 강력이 오케이? 그치? 자, 요런 식으로 바뀐다. 그럼 얘는 어차피 없어진 거니까 날리면 되는 거고. 자, 요런 식으로 바꾸어서 계산이 가능하고, 주로 이 공식은 막 분수가 막 10개, 뭐 막 20개, 막 100개 막 이렇게 쭉 있고,
각각에다가 부분 분수를 적용하면은 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면서 얘랑 그 다음 거랑 지워지는 형태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다 지워버리면은 뭐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것만 남는 그런 식으로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저기 우리 고2 때, 고3 때도 계속 이거는 등장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부분 분수 공식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생긴 이런 꼴의 분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그지?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 복잡한 분수. 그래서 번분수를 처리하는 방식은 번분수도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거니까 겉에 있는 큰 분수를 기준으로 나눗셈으로 만들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꼴로 그냥 보통 공식으로 많이 외웁니다. A분의 B분의 C분의 D. 자, 이런 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잖아. 그러니까 나눗셈이라 그 분수라는 건 결국 나눗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를 우리는 이거 나누기 이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늘 뭘로 바꾸니까? 나누기를 늘 곱하기로 바꾸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BC분의 AD로 쓸 수가 있고 이 중간 과정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외우죠. 요거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외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 사이에 있는 것분의 양 끝에 있는 것 요렇게 쓸 줄 알면 번분수들은 다 처리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14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비례식 해가지고 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 간단하니까 이거 한번 풀고 갈게요. 자, 특강 1에 있는 문제 보면 문제에서 이런 조건으로 제시할 때가 종종 있어요. x 대 y 대 z가 3대 4대 5다. 또는 이렇게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다. 이런 형태로 제시할 때가 있는데 요럴 때는 우리가 적당한 상수 k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k는 상수를 대신하는 문자로 쓰는데 자, 지금 1번처럼 x 대 y 대 z가 3대 4대 5입니다. 이러면 내가 여기다가 3대 4대 5라는 비율에다가 k라는 애를 붙이게 되면 그게 x 값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를 3k라고 놓으면 y는 자동으로 뭐가 될까? 4k가 되고 z는 뭐가 될까? 5k가 되겠지. 그치? 3대 4대 5라는 비율을 만족한다는 건 그 3대 4대 5에다가 비례상수, 적절한 상수를 하나 곱해주면 그게 실제 x값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x, y, z를 3k, 4k, 5k라고 놓고 그거를 그냥 이 식에다가 뭐 해버리면 돼요? 대입해버리면 돼요. 그죠? 한번 예상해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 이 k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지워집니다.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의 값이 깔끔한 상수로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런 조건을 만났을 때 3k, 4k, 5k로 바꾸어서 대입한다. 센터 듣고 있나?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자 요렇게 생긴 식이잖아요. 지금 분수 3개가 서로 똑같아요. 이런 식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봐. 요 분수 3개에다가 는 k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연아 이게 이거랑 같잖아.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y는 뭐예요? 12k. 그치?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승우야 이게 이거랑 똑같으니까 y 더하기 z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3k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혜원아 요거가 요거랑 같잖아. 그죠? 그럼 이건 또 z 더하기 x가 뭐라고 할 수 있어? 5k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한 다음에 휘재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까처럼 이렇게 x는 몇 k, y는 몇 k, z는 몇 k 이렇게 표현되면 좋겠죠. 그렇게 만들려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빼도 할 수는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지금 이게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 일정한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럴 때는요 이거 싹 다 더해버리는 게 더 편해요. 이거를 싹 다 더해버리면 x, y, z가 몇 개씩 들어가요? 다 2개씩 들어갔죠. 그래서 이 괄호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이쪽은 몇 k가 됐어?
30K가 됐어.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2로 나눠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K란 얘기야? 15K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비교해서 하나씩 찾는 거야. 봐봐, 승우야. X, Y, Z 다 더한 게 15K지. 근데 X, Y 두 개 더한 게 12K지. 그럼 여기서 누가 보여? 12K. 내가 원하는 대답은? X, Y, Z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아 지금? 누가 보여? X가 보여? X 플러스 Y. 하나가 보이잖아. 예? 아 Z. Z가 몇 K야? 3K. 그렇지. 그런 식으로 찾는 거지. 그러면 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요 놈이랑 요 놈을 비교하면 누가 보여? X. X가 보이지. X가 몇 K란 얘기? K. X가 2K란 얘기. 그치? X가 2K. 그 다음에 요 놈이랑 요 놈을 비교하면 Y가 몇 K? 10K. 그치? 이렇게 X, Y, Z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나오면 답도 나온 거죠. 혜원아, 이렇게 표현됐다면 X 대 Y 대 Z는 뭐야? 맞아요. 2대 10대 3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비율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적당한 상수 K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142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 142쪽부터는 이제 계산지옥이야, 계산지옥. 뭐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분수식을 다룰 때는 분수를 뭐 통분을 하거나 약분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식들은 다 뭐가 되어 있어야지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어야 우리가 뭐 약분이든 통분이든 편하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인수분해 공식 중에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x 세제곱 빼기 8 같은 거, 그지?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한 방에 인수분해 안 되면 곤란해요. 이거 한 방에 딱 돼야 돼, 그치?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괄호 두 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휘재야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그치? x 마이너스 2하고 그리고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4 약간 불안불안한데. 아니 이거잖아, 이거. 오해돼가지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꼴이죠. 뭐 물론 가운데가 플러스인 것도 있었고, 그치? 요렇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먼저 해보면 여기 뭐가 됐었더라? a 플러스 b 하나 나오고 뒤에가 뭐였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됐었지, 그치? 기억나니, 강영아?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요 앞에 괄호는 같이 갔었죠. 같이 갔었고 뒤에 괄호에서 요거가 뭐가 됐었어? 플러스로 바뀌었었고요. 이거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그쵸? 그래서 요 공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얘를 요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고,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중학교 때부터 맨날 했던 거 1, 2에 이게 뭐지? 2, 5인가? 아닌데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안 되나? 안 되죠? 그죠? 그럼 그대로 쓰세요. 그냥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분수를 통분을 시키려고 보니까 x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분수가 지금 x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두 번째 분수한테는 혜원아 무엇을 곱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 통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 분수한테 x 마이너스 2가 있었잖아, 분모에. 그럼 통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치? 요게 필요하죠, 요게. 그치? 그래서 요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죠. 요거를 요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고, 자, 세 번째 분수는 원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있었잖아. 그러면 승우야, 얘한테는 누가 필요해? x-2가 필요해.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 분자에도 x-2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분모는
통분이 됐어. 그치? 분모는 통분이 됐어. 그래서 분모는 어디? 세 번째. 어디가 빼기야? 여기? 이렇게 그 사이 여기가 아 여기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통분이 됐고요. 분자만 이제 쭉 정리하면 되죠. 첫 번째 분수 요 놈이랑 바로 더해버릴까? 이렇게 둘이 더해버리면 어떤 식이 나오죠?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4 그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얘를 빼줘야 되는데 요거 한번 전개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얘네를 이제 뺄 거니까 뺀다 그랬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만 분배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답 쓰면 되겠다 이제.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하고 x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자 분자 계산해보니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써놓고 보니 어때? 요놈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딱 2배죠. 딱 2배. 그러므로 얘를 싹 지우고 얘가 얼마로 바뀔 거다? 2로 바뀔 거다.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끝났네. x-2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제 식이다 보니까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해서 식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는 일단 각각의 분수들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만 해주면 쉽게 될 것 같아, 그치? 자, 강혁아, 첫 번째 분수를 인수분해하면 분모가 뭐야? x-3 x 플러스 2 분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정연이 분모는 뭐지 정연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렇죠. 분자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거 지워지는 게 지금 x-2, x-2 지워지고요. 여기 x-3, x-3도 지워지죠. 그쵸? 남은 걸 보니까 자 x 플러스 2가 두 개 있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2번은 끝났죠. 요게 2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휘지야 어떻게 시작할까? 곱하기로 일단 곱하기로 바꿀 거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합차 공식 쓰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1번에서 썼던 공식 쓰면 되죠. 그러면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얘인데, 얘. 이것도 이대로 냅두면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이대로 냅두면 안 풀리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꿔줄 건지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항이 몇 개야? 항이 4개짜리지. 우리는 이 항이 4개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잖아. 기억을 거슬러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4항식. 항 4개짜리를 인수분해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뭘까? 오, 그렇지. 역시 고인물이야, 고인물. 항 4개짜리를 인수분해할 때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 4개를 둘로 나눠서 인수분해하거나 또는 셋 하나로 나눠서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쓰는 건 둘로 인수분해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앞에 있는 둘은 뭘로 묶을 수 있어? x로 묶을 수 있죠. x로 묶으면 x 플러스 z가 나오죠. 뒤에 있는 둘은 뭘로 묶을 수 있어? y, 마이너스 y로 묶으면 좋겠죠. 그러면 또 x 플러스 z가 나오죠. 그쵸? 그런 식으로 둘씩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요 놈만 여기다가 살짝 빼서 해보면은 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z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로 묶으면은 또 x 플러스 z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 x 플러스 z가 공통인수잖아. 그래서 x 플러스 z로 묶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이 첫 번째 분수의 분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써보자. 전체적으로 쓰면은 자, 분모가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였고 분자가 방금 보여준 거 x 플러스 z에 x 마이너스 z였고 x 마이너스 y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분수는 곱하기로 뒤집을 겁니다. 뒤집으면 분모에 누가 와요? 뒤집혔으니까 x 플러스 z가 올 거고 자, 분자가 이제 요 놈인데 요 놈이 인수분해 해서 써야 되겠죠? 인수분해 합시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그죠? 이제 신나게 지워. x 플러스 z x 플러스 z 지우고 x 마이너스 y 지우고 그러면 x 플러스 y도 지워지네. 이렇게 그치? 뭐만 남았어요? 요거 하나만 남았어. 그래서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바탕이 되면 그 이후의 계산은 그냥 분수 숫자들 계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인수분해가 원활하게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수분해 까먹었던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43페이지에서는 요렇게 생긴 분수랑 요렇게 생긴 분수의 합이 똑같대. 이건 뭐 쉽지? 이쪽은 지금 한 덩어리의 분수가 되어 있잖아. 그럼 일단 우변에 있는 두 분수를 뭐 할까요? 이쪽도 한 덩어리가 되면 좋겠잖아. 그래야 비교하기 편하니까. 얘네 둘을 뭐 해줘야 돼? 통분. 자, 통분해줘. 그럼 혜원아 요렇게 통분했어. 이렇게 통분하게 되면 얘한테는 누가 곱해지죠? 그쵸? 요쪽에 있는 분모가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ax-2a가 써질 거고 마찬가지로 b한테는 여기 있던 분모가 곱해질 테니까 얘는 뭐가 돼요? bx-b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강혁아 이걸 어떻게 써놔야지 보기가 좋아? 분자를 무엇으로? 그치. 우리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봐야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ax와 bx를 묶어서 a 플러스 bx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상수항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통분시켜 놓고 보면 자, 이 분수의 분자와 이 분수의 분자가 어떤 모양이어야 돼?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 그치? 그래서 분자만 딱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보면요 3x가 a 플러스 bx 빼기 2a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3이 누구인 거야? a 플러스 b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쪽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얘는 0이고 얘는 3이 돼야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비교하면 a, b 나오겠네. 둘이 더해버릴까? 둘이 더해버리면은 마이너스 a가 3인가요?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 밑에 172번 해봅시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172번 통분해서 잘 비교해봐. 그럼 우리 혜원이가 한번 해보자. 일단 이쪽을 통분해야 되겠죠? 이거 한번 해보자. 통분을 시킨다 그러면은 분모가 이제 x, x-1, x-2로 통분될 거 아니야, 연아, 그지? 그러면 2한테는 누가 달라붙을까? 그렇지. x-1과 x-2가 둘 다 달라붙을 거고 그 다음에 a한테는 누가 달라붙을까? 그지? x랑 x-가 달라붙을 거고 b한테는? 그렇지. 이렇게 시작했나요? 자 그러면 자 분자만 써볼게요. 분자만 쓰면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은 ax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고 요거 분배하면은 bx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게 2차항들이잖아. 근데 우변을 보니까 2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 셋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럼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렇게 셋이 더했을 때 그게 우변에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써볼까? 마이너스 6이랑 얘랑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그쵸? 그럼 정리 좀 하자. 얘 이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5가 되겠죠? 식 두 개 나왔네.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으니까 둘이 연립하면 되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가 3인가? 그럼 A가 얼마? 마이너스 3. 그치? A가 마이너스 3이면 B가 얼마? 1. 그쵸? 그래서 강혁아 답은 얼마? 그치? 마이너스 4.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죠.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44쪽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가분수. 그치? 가분수가 지금 등장을 한 거야. 그러면 가분수가 나오면 뭘로 바꾸랬지 아까? 대분수로 바꾸랬지, 대분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분수로 바꿀 때 나는 그냥 나누는 게 편합니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나누는 게 편합니다 하시면 나누세요. 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가지고 x 플러스 1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뭘로 해도 돼?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죠. 그쵸?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조립제법 해도 되죠. 또는 이 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x제곱 플러스 x 얘네 둘을 뭘로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둘만 있다면 x로 묶을 수 있죠. x로 묶어가지고 요렇게 쓴 다음에 자 여기 분모에 x 플러스 1이 지금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요렇게 분수 하나 쓰고 요렇게 분수 하나 쓰고 이렇게 둘로 나눠 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3분의 x 플러스 y가 있으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3분의 x랑 3분의 y로 이렇게 쪼개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 쪼개서 쓰면 앞에 있는 분수에서는 x 플러스 1 그대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 x만 남고 뒤에 있는 분수 쓰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죠. 그쵸?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이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거는 항상 되진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묶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나눗셈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바꿀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죠. 자, 그럼 두 번째 분수도 그런 방식으로 바꿔본다면 얘는 x괄호 x-1에다가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효가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쓴다면 첫 번째 뭐 나오고? x 나오고, 두 번째는 x-1분의 2가 나오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지금 이거 통째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를 반드시 요거 두 개에다가 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부호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날라가니까, 요렇게 날라가니까 남는 거는 얘랑 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혜원아 둘이 뭐 해줘야 돼? 통분해서 써봅시다. 통분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자 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있었는데 얘한테 얘가 붙었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겠고,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가 있었죠.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x 플러스 1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치,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서 수호야 정리하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가 뭐가 될까? 그렇지,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1번의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이거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통분시켜서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차분의 1차니까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가분수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가분수를 우리가 대분수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얘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x분의 2. 그치 1 더하기 x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힌트로 두 번째 분수도 봐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거를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 더하기 2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분수하면 얘가 또 얼마 돼요? 1 되고 이렇게 나머지 거 쓰고. 강여가 듣고 있니? 그럼 두 번째 거 뭐라고 쓰자는 얘기야? 나를 보라고, 네 손톱을 보지 말고. 요즘 이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2로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하면 앞에 분수가 얼마예요? 1이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플러스 1분의 2지. 근데 마이너스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그치. 자, 이런 과정으로 뒤에 두 개도 더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도 x-3분의니까 서연아, 분자를 어떻게 보는 게 편하겠어? 그치,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 나오고 또 요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쓴 다음에 뭐라고 쓸까 이제? 그치?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었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얘는 x-4분의 x-6이니까 x-4-2라고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혜원이 해봐.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 플러스 얼마?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그치. 요거는 1이지. 요거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다행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자연수들은 어떻게 돼?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여기다 사라졌어요. 아예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없어졌어. 그럼 남아있는 4개의 분수를 계산할 건데 아까 전에 4개면 어떻게 하랬지? 적당히 묶으라 그랬지. 적당히 묶으려고 보니까 일단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네 둘을 그냥 둘이 통분을 시키면 분자가 상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얘네 둘만 통분해 보겠습니다. 얘네 둘이 통분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분자는 뭐예요? 2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x가 들어가니까 요것만 남겠네. 그치? 2만 남을 거고 또 뒤에 있는 두 개. 자, 강혁이 통분해봐. 뒤에 두 개 통분하면 분의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그죠? 그러면은 또 2x 날라가죠? 2x 날라가고 얼마만 남아? 마이너스 2만 남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마이너스 2였잖아. 그치? 그치? 자, 요거를 또 통분해요. 자, 그러면 분모는 이제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서연아, 이 2한테는 누가 달라붙어? x 마이너스 3x 이거 달라붙겠지? 근데 이거 전개시켜가지고 씁시다. 2 써놓고 얘 전개해서 쓰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7x 그쵸? 마이너스 7에다가도 2를 뿌려. 이렇게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이 12에 2 곱해서 24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뒤쪽에 있던 마이너스 2한테는 얘가 달라붙겠죠, 그죠?
요거. 자, 그럼 휘재야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분배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x제곱도 사라지네요. 그쵸? 이것도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통째로 처음부터 4개 다 통분해버리면 훨씬 복잡합니다. 그치? 그래서 차근차근 둘씩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다시 하는 것이 더 편해요. 통째로 하려고 그러면 거의 답이 안 나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분자만 정리하면 분자가 마이너스 16x 플러스 24입니다. 그대로 둬도 되지만 묶어서 쓰면 더 좋겠죠? 마이너스 8로 묶어서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분모 그대로 요거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면 얘가 2번 문제의 답이 되겠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은 144까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개념 원리에서는 144까지가 숙제고 RPM에서는 77까지. 77이면 딱 그 앞에 단원 끝까지입니다. RPM 앞에 단원 끝까지니까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부분은 개념 원리 133이었죠. 저번 시간에 133이랑 그 다음에 RPM도 그 목요일날 여러분 도장받는 기준까지, 목요일날 도장받는 기준 68까지였거든요. 68까지. 그리고 1일십제 2개. 1일십제 2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나는 검사 다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진도 나간 부분 숙제를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덜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요거부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